형사사법위원회 김용민 소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렇게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오성준입니다. 5년 전에 이제 제가 맡게 된 사건 중에서 그 전세사기 범행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신혼부부가 피해자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길바닥에 나앉게 됐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던 피해자 부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보니까 세상에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너무나 부족하고 더뎠으며 그 결과 또한 수긍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면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무기력을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검찰개혁 관련 법으로 인해서 조직적 사기범죄 대응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진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제가 밝히는 의견은 법원의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죄 조직은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변화 속도와 적응력 그리고 그 실행력에 있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미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은 더 이상 이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적 진실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범죄 수익을 추적하는데도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혀낸 사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추적하기 위한 충분한 법률적, 정책적, 기술적 수단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코인사기, 다단계 사기 및 불법 인터넷 도박장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죽인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례와 같이 별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야 아주 드물게 그 범죄 조직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의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수단만으로는 기업 형태의 범죄 조직 내에서의 그 복잡한 업무 분담과 실행행위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 수익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체계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지나치게 많은 피해자와 공범이 관여된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밝히지도 못하고 있고 그마저도 상당한 시간과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 조직의 구성과 조직, 역할 분담과 실행행위, 범죄 수익의 흐름과 은닉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적시에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정보의 상당 부분은 범죄 조직 내부에 있는 공범이 아니고서는 쉽게 알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 내부의 공범들 입장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균열을 통해서 수사 및 범죄 수익 확보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수단이 마련돼야 합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범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되는 구조를 만들어두고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공범에 대한 플리바게닝과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소재를 제보하는 경우 그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 수익까지도 확보해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수개를 제외한 공범들은 앞다투어 수사기관의 범죄 조직의 조직과 구성, 범죄 수익의 흐름과 은닉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 검찰이 확보된 범죄 수익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에 대해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절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도영 씨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와 별개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 절차와 파산 절차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6월에 권도현과 테라플랫폼 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6조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수금 등은 파산재단에 환입되고 이는 다시 배당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의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의 전부와 그 다음 단계까지는 이미 다 절차가 종결된 상황이고요. 채권 신고까지도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산법원의 채권 확정 및 배당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계를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아직 권도영에 대한 기소를 하지도 못하였고 추징 보전 절차만을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도 전에 조속히 민사 책임을 확보하고 확정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과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실력의 차이만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대형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권도영이 길을 쓰고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려고 했던 주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수단과 도구들이 마련되고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해자 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 절차가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적인 체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수사 절차에서 조직범죄의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가 검사를 거쳐 공판 단계로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환부 절차에서도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수사 단계를 거쳐 몰수, 손해배상의 확정 및 분배 절차로 자연스럽게 정보가 흘러가는 통로에 당연히 검사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공판 과정이 전면적으로 분리된다면 앞으로 조직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들을 도입하기 어렵고 도입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이 범죄 기계로 진화를 마친 범죄 조직을 억제할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야구에 빗대서 말하자면 지금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 조직을 상대로 아주 큰 점수차로 지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과 범죄 조직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일방적인 경기는 실제 야구 경기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범죄 조직이 만들어내고 있는 점수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빼앗아간 천문학적 범죄 수익이고 범죄 조직은 마지막 회인 9회가 모두 끝났지만 아직 경기를 끝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공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두게 된다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벽하게 분리된다면 수사와 피해 회복에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서 법원으로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 그리고 파산 절차로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 통로가 막히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가능한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한없이 딱한 처지에 놓인 사기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도 법이 원래 그런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형 경제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의 송환을 계속 바라는 상황이 이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부디 수많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이 삶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서 수사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